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강성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시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득신입니다. 예, 제가 문화 여가사라고 하는 미래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에서 하는 직업인데요. 문화 여가사, 여가 생활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드리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화 여가사.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이거를 갖다 이제 대본을 서로 나눠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일본 직업이다 보니까 문화 여가사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놀 줄 몰라서 노는 곳도 안내를 받아야 하나. 일본 비하 발언 아니고요. 그냥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죠. 내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에 여쭤보는 거죠. 예. 내가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뭘 하고 놀면 좋을까요?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닐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조금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직업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신 학부모님들 중에 뜨끔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한 4-5시간 생겼는데 뭘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만큼 놀 줄 모르는 사람도 그렇죠. 엄청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예. 한 5시간이 생겼는데 뭐하지 하다가 3시간이 갑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는 거 하면 음주 가무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뮤지컬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점점 바뀌고 있는 건 분명히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가에만 문화를 즐겨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는 계속 즐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문화여가사라는 직업도 경제가 성장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그렇죠. 생긴 직업이고요. 이제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죠.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좀 알차게 재밌게 놀까. 그렇죠.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휴일이나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휴일이거나 시간이 생기신 분들이 오늘 저 뭐 할까요? 좀 짜주세요.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남들 놀 때 나는 일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안내자 역할 그런 일이라서요. 이 일 같은 경우 일본에서도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원봉사로 일하는 어떤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남이 이렇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짜주고 그런 거 되게 회사에도 한두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스케줄 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남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런 분들이 정보 채집력이라고 하죠. 알아내는 데는 또 천재니까 이렇게 놀아보세요. 거기 뭐 김 과장님 댁은 아들 하나 딸 하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이번 주 안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소셜 SNS나 발달되면서 놀이에 대한 정보 예를 들자면 뭐 이번 백조육수 어디에서 발레 공연하는데 원래 티켓 오픈하면서 4만 원인데 이번에는 2만 원이래. 뭐 이런 것도 SNS에서 막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보를 많이 하는 분들도 충분히 문화 여가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일단 본인이 그런 걸 잘 즐길 수 그렇죠. 있어야지만 그렇죠. 남한테도 잘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그리고 이게 무조건 이 사람한테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한 다음에 이게 추천해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사람은 성향이 이러니까 그렇죠. 저같이 인도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외 활동 막 하라고 하면 저는 가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다른 걸 또 추천해 그렇죠. 주겠죠. 그러니까 뭐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 얼굴이나 뭐 말투를 보고 굉장히 문화적인 공연, 뭐 예를 들자면 뭐 뮤지컬, 발레 이런 거 막 추천하시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팀장님은 저 야한 영화 이런 거 19금 영화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성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문화 여가를 충분히 정보와 함께 제공해드리고 스케줄을 짜주시는 분들을 문화 여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놀이나 문화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나 기업, 단체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가나 레저, 개인에 대한 스케줄만 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저 이번에 우리 MT 간다 그랬는데 그럼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가족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스케줄을 짜주고 정보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소득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도 저는 이게 미래의 직업 세계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도 느끼기에 이런 분들이 딱 이런 직업으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주말에 좀 시간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번 주 서울에서 하는 맞아요. 뭐 연극 이런 거 쳐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뭐 요즘 하고 있는 축제 행사 근데 이런 걸 제가 파편적으로 찾아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저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여쭤볼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만 계신 분들한테만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집에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 어떤 뭐 병환이 있으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어떤 문화 그런 분들한테 정말 문화가 큰 치료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그냥 뭐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내지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도 소개해드리고 어떤 치료나 정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래서 어떤 치료나 어떤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보나 이런 걸 드린다고 합니다. 저 이걸 보니까 최근에 원데이 클래스가 굉장히 발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꽃꽂이라던가 자수라던가 또 최근에 본 거는 접시에다가 그 공예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그 초벌로 만들어진 그 도자기나 그릇이나 컵을 거기 그림을 그려서 또 그 재벌 해가지고 구워서 구워서 다시 자기가 갖는 내 컵 내가 만드는 네,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그렇죠. 어떤 문화 행사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취미도 그쵸, 충분히 짜줄 수 있는 직업이죠. 이거는 문화여가사라는 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문화생활의 네이버 포털? 그렇죠. 네이버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찾아보는 걸 이제 이분한테 이번 주말에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있나요 하면 바로 탁탁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 출연 배경이 이렇게 돼요. 그냥 우선 읽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 아버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문화 여가사 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뭐 요즘 뭐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OECD 이제 노동 시간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위라고 합니다. 아쉽네요. 빨리 1위를 탈환해야 되는데 1위가 멕시코 뭐든지 1등 해야 돼요. 좋든 나쁘든. 그래서 1위가 멕시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한국보다 더 빡세게 일한다고? 제가 너무 많이 놀아서 그 평균을 깎아먹은 건데 제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1위를 근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여가는 없으시는 분들 있지만 여가가 생기시는 분들한테 내지는 여가가 없으시지만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또 상처가 있고 또 어떤 가족 간의 화목이나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문화사회복지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직업이 좀 더 인기를 끌고 이슈가 되려면 네네.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야지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직업이 좀 더 각광받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문화여가사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면 이게 이제 관련된 협회가 레크레이션 협회예요. 기타 치면서 게임하고 이런 협회랑도 연결되는 문화 여가의 아주 일부 그렇죠. 분이긴 하니까요. 레크레이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크레이션 하는 분들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문화 여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행사 진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 여가 그분들의 모든 시간에 맞춰서 필요와 목적 그리고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을 배려하면서 계획을 짜는 문화 여가사.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처럼 개인 방송 형식으로 그 짤막하게 어떤 집에서나 밖에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 제공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 그냥 말이나 글로만 할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개인 방송으로 또 그렇죠.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그 인터넷 방송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 여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사람한테 의뢰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문화 생활을 설계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전에 미리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이번 주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문화 레저 테마 해서 이렇게 나름의 설계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네. 이번 주 주말에 이러이러 행사가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이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탐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딱 보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네. 이거 약간 프로그래머 느낌이 나요. 여가 프로그래머. 그런 비슷한 개념이죠. 사실 부분적으로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파워 블로거 분들 특히. 근데 그분들은 여행 아니면 어떤 영화, 요리.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일부분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화 여가사 같은 거는 여러 장르를 다 해야 되잖아요. 사실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연극, 그렇죠. 뮤지컬, 뭐 여러 가지 축제, 콘서트 이런 걸 다 관심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딱딱 어떤 하나의 조합을 해서 새로운 선물 상자 같은 거죠. 그렇죠. 이번 주말에 이런 거 즐겨보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미디어처럼 딱 정리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근데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을 저희는 직업을 설명했지만 지금 저희가 창직을 하고 있는 그런 이런 식으로 현장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다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통합해서 조금 컨셉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제시할 수 있으면
그걸 하시면서 이제 문화여가사 1호 깃발을 꽂으시면 무조건 일단 1호 꽂아 놓으면 이 직업이 뜨면은 맞아. 언론에서는 무조건 1호를 찾거든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일단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일단 빨리 1호 깃발 그렇죠. 꽂아 요즘 놓으시고요. 문화 관심 있는 분 많으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래 직업 세계하면서 이거는 정말 좀 비전이 확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